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9%, 나스닥이 1% 하락합니다. 요 근래 하락 중에서는 좀 가장 컸던 하락이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있거나 추세 반전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두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한 번에 몰린 거다 이런 해석도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승했죠. 그때 이슈는 고용이 깜짝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그게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실은 11월 금리나 기대감, 그러니까 0.5% 빅스텝 할 거에 대한 금리 기대감이 낮아졌어요. 소멸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인하가 침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 정상화가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거죠.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정상화가 아니라 천천히 정상화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투심을 약간 흔들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주가 하락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천천히 내릴 것 같으니까 국채금리가 수익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 8월 이후로 약 4% 오른 거죠. 그게 또 불안한 거로 온 거죠.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에도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사실 요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동이 석유가 산유국이 제일 많고 생산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이제 격화되느냐, 확전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의 싸움인데요. 이란이 지난번에 130발 정도 탄도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란은 130발 쏴놓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안 한다면 우리 더 이상 진전을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럴 나라가 아니잖아요. 받은 것만큼 돌려준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바이든이 인터뷰 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석유 타격 시설, 그러니까 석유 시설의 타격 가능성에 대한 것을 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국제유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 타격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150불에서 200불까지 갈 거 아닐까라는 어떤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80불이 넘어서 버렸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료는 77불인데 브렌트유 같은 80불을 넘겨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진 거죠. 하지만 80불을 넘겨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어요. 물론 100불, 150불 가버리면 인플레이션 자극 오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주거비, 또 식료품료 이런 것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휘발유가 올라왔다고 바로 반응을 다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약간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허리케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등급이 5등급인데요. 5등급에 해당하는 밀턴이라는 것이 플로리다로 접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가를 더 끌어올리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악재가 갑자기 다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종목 중에서 구글이 주가 하락을 합니다. 아마존하고. 그래서 구글이 오늘 2.4% 빠졌고 아마존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구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 다른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독점으로 다운로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게 또 구글의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을 끌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좀 많았던 하루고, 그렇지만 그것이 추세를 반전으로 이끌어가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오늘 다우의 차트를 보시면 0.9% 하락했는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21선과의 조우한 정도. 그래서 추세 반전이 됐거나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차트의 흐름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옆으로 행보 중에 있는 흐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할 때 전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일단 미국이 빠졌다 그러는데 시장은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큼 맞겠죠.
그 다음에 이 국제유가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부 텍사스 수출률은 77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연속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다 바이든 발언 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확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 저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어떤 상대방을 저격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이제 보복하거나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하면서 일정 구간 안에다가 바운드에다 가둬놓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뭐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죠. 항상 시장은 새로운 변수가 도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요 위에 80% 이상 넘어가야만 서브텍사스 주의가 넘어가야만 사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해석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원달러도 지금 어저께 1346원에 끝나는데 오늘도 1346원 여기에서 그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강세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시장이 약간 변수가 유가라든가 뭐 국채에서 변화를 좀 가지고 있지만 추세를 반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대선을 11월 5일까지는 방향은 역시 우상향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발표가 나겠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목표 주가가 막 12만 원에서 6만 원대로 내리는 뭐 투자은행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 컨센서스가 원래 10조 7천억인데 이거에 뭐 20% 정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주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발표하고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고요. 또 실적 발표가 주가가 오르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왠지 모르게 실적이 컨센서스 안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걸 한번 지켜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LG전자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LG전자는 영업이 1조를 유지할 거다. 그래서 1조 유지하면 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되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삼성전자 저는 추가 하락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 이틀 전서 매수했지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 특히 어저께 마지막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또 기관도 어제 장 초반에 매도했다 매수로 전환을 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매수로 지금 일단 가고 있는데 오늘 매수로 더 강화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판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가 좀 되고 있죠. 요 근래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은 거의 다 그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시아 신흥국 자금들이 막 팔아서 간 게 다 중국, 홍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 홍콩이 뭐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자금의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유지될지 특히 중국이 오랜 그 휴장일 마무리하고 오늘 개장하죠. 그래서 오늘 중국이 더 뛰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하루 조정을 주는 듯 하다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 홍콩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 시장을 시작해서 중국, 홍콩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요 근래는 또 그 모습도 좀 없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금투세 문제가 야당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답을 주는지 뭐 유예는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뭐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지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는 뭐 정책 이슈가 시장을 하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책 이슈가 마무리가 잘 되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